네, 집중분석 코스닥 시간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 박재영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이미 타이틀이 나갔어요. 코스닥 시장 어제 상당히 선전한 가운데 최근에 또 주목받고 있는 것이 전기차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먼저 관련주 어느 정도나 시세가 나오고 있나요? 최근에 8월 24일 날 이제 지수가 급락한 이후에 네. 삼성 SDI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후부터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시즌인데요. LG화학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꽤나 좋게 나왔어요. 그렇죠. 이런 점들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삼성 SDI와 LG화학이 이끄는 전기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SDI가 뭐 어저께도 오르고 있었고요. 요거 외에도 뭐 사마 콘덴서라든지 사마 전기들이 뭐 이런 관련주들이 어저께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폭스바겐 뭐 디젤 게이트 사태 이후로 클린 디젤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연비에 대한 규제를 맞출 수 있는 방편으로 전기차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GM이 이제 신형 볼트에 대한 전기차 볼트의 원가를 공개를 하면서요. 2016년까지 1kW당 145불을 맞출 수 있다라는 원가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2020년까지는 100불대로 낮추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그렇죠. 이야기죠? 100불대로 낮아지면 예. 이제 중형차 기준으로 3천만 원대로 가격이 떨어집니다. 지금은 이제 가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전기차를 사용을 못하게 되는데 3천만 원대로 떨어진다라고 본다면 지금 뭐 NF 소나타 기준으로 이제 중형차가 3천만 원대로 떨어지면 충분히 이제 뭐 전기차를 뭐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게 그렇죠. 된다라는 경쟁력이 있는 거죠. 경쟁력을 좀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볼트의 원가 공개도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다 이제 중국이 전기차 육성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2020년까지 전기차 500만 대 이상의 수요를 충족하는 충전 시설을 갖추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2017년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주겠다라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기차 관련된 2차 전지 시장을 보면요. 90%가 한국과 일본, 중국이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는 리튬 전지보다는 납충전지 관련된 기술이 높은 상황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자동차 제조사와 합작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에 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본다면 한국의 삼성 SDI라든지 LG전자를 보면 배터리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사들의 공급 파트너로 훨씬 좀 유리하다라는 뭐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런 이슈로 인해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이슈로 전기차 관련주들의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지 지금 사실 뭐 사마 컨덴서라든지 사마 전기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LG화학도 뭐 고점 부근에 와 있잖아요. 지금 접근해도 될까요? 일단은 지금 뭐 다른 업체들과 관련해서 테마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네. 때문에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은 뭐 아직까지는 충분히 좀 상승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실적 자체가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가 잘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또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 상승을 견인하는 양상이었는데 어떤 종목군을 사들였는지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아직까지는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 자체가 줄었다는 것이 좀 긍정적인데요. 네. 최근 5거래일간 외국인은 195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650억을 순매도했는데요. 뭐 전주 같은 경우에 4천억 이상을 좀 매도하는 기관의 흐름이 많이 좀 매도 양상이 좀 감소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한 의미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매도가 줄어들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수급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네. 외국인이 5거래일 동안 매도한 종목을 보면 CJ E&M, OCI 머티리얼즈, 원익 IPS, 오스템 임플란트, 아스트 등을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오스템 임플란트를 팔고 디오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업종 내 교체가 진행 중이고요. CJ E&M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나타나면서 좀 최근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을 보면 셀트리온, 메디톡스, 와이솔, 디오, 이지바이오 등을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바이오와 스마트폰, 부품주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급 개선에 힘입어서 두 업종, 그러니까 바이오와 스마트폰 부품주는 최근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간의 흐름을 한번 보면요. 네. 외국인이 매도하는 종목은 최근에 카카오를 굉장히 좀 많이 매도를 하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카카오는 10거래일 동안 연속적으로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5거래일 동안 483억을 순매도하면서 수급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CJ ENM, YG 엔터테인먼트, 조이시티 등을 매도를 하면서 뭐 관련 업종 등은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보면 셀트리온, KH바텍, i3 시스템, HLB, 웹젠 등을 매수를 했습니다. 기간은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요. 그 외에 스마트폰 부품과 게임, 바이오 관련된 업종 등을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기관은 여전히 이제 매도를 하고 있지만 금액 면에서는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매수가 좀 얕게 들어왔지만 최근에 바이오와 전기전자 부품 쪽으로 수급이 개선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 그리고 순매도에 나서고 있는 종목군들 쭉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규모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매수가 들어왔다는 점 상당히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계속해서 앞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지금의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저번 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코스닥이 굉장히 좀 안 좋기 때문에 키 맞추기 양상도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뭐 코스피도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 네. 이유는 뭐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수급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표를 보시면 지역별 이제 외인 순매수 규모를 보면 8월, 9월에 좀 많이 개선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6월, 7월에 좀 좋지 않았는데 그 외에는 8월, 9월부터 이제 개선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런 모습들이 뭐 코스피 이외의 코스닥도 좀 뭐 좋아지는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뭐 이머징 시장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환율도 개선이 되고 있고요. 유가도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머징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고요. 기술적으로도 이제 주가가 많이 좀 하락을 하면서 200일선을 지지를 하면서 코스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60일선에 조금 이제 부딪혀 있는 모습이지만 만약에 60일선을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흐름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90선, 지금 691포인트에 도달해 있는데요. 640과 690선 박스권 을 왔다 갔다 좀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690선을 돌파한다라고 본다면 좀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전략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또 691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이 정도를 또 돌파를 하면서 60일 이평선은 또 못 미치고 있죠. 60일 이평선까지 위로 올라선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양상이 기대가 된다. 그 전까지는 다소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또 앞서서 전기차 관련주들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밖에도 어떤 종목들 살펴볼까요? 전기차 관련주 이외에는 최근에 스마트폰 부품주와 바이오 쪽에 좀 수급이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업종들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박재영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